1,000원 벌리는 키워드, 1,000만 원 벌리는 키워드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이걸 몰라가지고 블로그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블로그 하지 마세요. 나 이거 욕먹을 것 같은데 이쪽 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월에 2,000씩 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키워드도 돈이 된다고요.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꿀통 키워드 풀어드린 거예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로알람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디어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워드프레스 수익형 블로그 글쓰기 편입니다. 이 영상은 수익형 블로그의 핵심인 만큼 기존에 제 워드프레스 무료 강의를 보시던 분들 말고도 수익형 블로그에 관심 있으신 새로운 시청자분들이나 이미 워드프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솔직히 유료 강의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퀄리티가 높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특히 워드프레스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제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 영상을 먼저 찍고 싶었는데요. 근데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워드프레스, 에센스, 제휴 마케팅 등 기초적인 베이스가 없는 분들이 이 영상을 먼저 보셨으면 어땠을까요? 이 영상의 가치를 제대로 얻으실 수 있었을까요? 이해는 둘째치고 오히려 혼동만 오고 금방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게임으로 비유하면 레벨 1짜리의 캐릭터가 레벨 10짜리의 몬스터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수익형 블로그 글쓰기를 9편으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도 2편을 하루라도 빨리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하고 싶었는데 순서에 맞게 촬영하느라 제가 구독자님들보다 제일 답답했었습니다. 아무튼 제 울분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 영상까지 잘 따라오신 구독자분들에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 정확히는 돈이 되는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배운 내용들을 핵심만 빠르게 한번 훑어보자면, 우리는 온라인 세상에서 서버라는 땅 위에 도메인이라는 주소를 얻고 워드프레스라는 내 건물을 올렸죠. 그리고 그 안에 플러그인을 통한 내부 시설들을 갖추고 사이트맵 제출로 홍보까지 마쳤습니다. 워드프레스의 뼈대를 다 맞추고 내부까지 탄탄하게 갖춘 거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설마 그럴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여기까지 보셨는데 워드프레스가 뭔데?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른쪽 상단에 띄워드린 워드프레스 무료 강의 1편부터 정독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복잡한 게 없어요. 지난 영상에서는 복잡하게 서버 생성, 테마 설정, 플러그인 세팅, 사이트맵 제출 등등 별의 별 생쇼를 다 했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수익을 위한 글만 쓰면 되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죠 이제. 사실 이 수익형 글쓰기가 워드프레스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워드프레스 뿐만 아니라 블로그 통틀어서요. 설치부터 사이트맵까지 지금까지 힘들게 다 세팅해놨는데 정작 돈이 안 벌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워드프레스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함인데 돈이 안 되면 왜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결국에 글을 안 쓰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헛수고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똑똑하게 키워드를 잡지 않고 주구장창 이렇게 글만 쓰면요, 그거 역시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안 쓰는 게 나아. 그럴 바에는. 대부분 워드프레스를 포함한 블로그에 글을 쓰고 계신 10명 중에 9명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00원 벌리는 키워드, 1,000만 원 벌리는 키워드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이걸 몰라가지고 블로그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블로그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가 하루 종일 앉아서 글을 주구장창 100개, 1000개, 10,000개 쓴다고 해서 수익이 늘어날까요? 절대 아니에요. 키워드에 따라서 돈이 되는 키워드가 있고요, 블루오션인 키워드가 있고 레드오션인 키워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처음에는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직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실제로 키워드 하나를 잘 잡아서 글 한 개로, 글 하나로만요 5만 불 이상을 번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키워드 하나, 글 하나만으로요. 저는 이걸 알고 글을 쓰니까 다른 사람들이 100개, 1000개씩 글을 쓸 때 10개, 20개만 써도 수익은 오히려 더 잘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똑똑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게을러 터져가지고 글을 많이 안 쓰긴 하지만요. 여기서 글 더 썼으면 돈 더 많이 벌었을 텐데 저처럼은 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글을 쓸 때 똑똑하게 키워드를 분석해서 글을 쓰셔야 합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요. 자, 그럼 이 키워드를 분석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구글 키워드 플래너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키워드 분석 사이트입니다. 저는 워드프레스로 키워드를 찾고 분석하고 조회할 때 구글 키워드 플래너를 사용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글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 키워드를 조회해서 키워드를 분석하고 글을 쓰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 수강생분들이 구글 키워드 플래너 사용하시는 걸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루기가 어렵긴 해요. 근데 또 제가 누굽니까? 로알람이잖아요. 이런 걸 그냥 놔둘 리가 없겠죠. 구글 키워드 플래너의 불편한 점들을 보완해서 사이트를 새로 하나 만들어 버렸습니다. 로어드라는 사이트인데요. 워드프레스를 처음 하는 초보자들도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키워드 플래너에 없는 여러 기능들을 추가했습니다. 개발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수강생분들 전용으로 만들었던 사이트인데 퀄리티가 너무 좋게 나와서 이렇게만 두기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사업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로 사이트로 정식 런칭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영상까지 보신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제 수강생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일정 기간 동안 로어드를 무료로 오픈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계속 디벨롭 중이라 추가될 기능이 너무 많지만 지금 기능으로만 봐도 구글 키워드 플래너보다 훨씬 좋고 사용하기 편할 거예요. 지금 현재 로어드 사용자 기준으로는 1000명 정도라 유지 비용이 사실 얼마 안 들어요. 사용자가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무료 제공을 중단하고 유로로 전환해야 할 때가 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요. 구글 키워드 플래너 사용법도 오늘 영상에 추가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똑한 분들이라면 무료 기간 동안에는 로어드를 쓰시고요. 유로로 전환되면 구글 키워드 플래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입맛에 맞게 사용하세요. 만약에 유로로 전환됐는데 로어드가 좋아. 그럼 유로로 쓰시고 난 무료로 충분한데? 구글 키워드 플래너? 그럼 구글 키워드 플래너 쓰면 됩니다. 자, 그럼 키워드 잡는 방법, 수익형 블로그 글쓰기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다음에는 멤버십 전용으로 글쓰기 편, 키워드 편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업로드를 할게요.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그 영상을 계속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멤버십 영상도 곧 찍겠습니다. 자, 로알람 블로그, 워드프레스, 우리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들어갑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간지나게. 그럼 이제 여자친구나 여자분이 죄송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관리자 페이지가 뜨실 거예요. 근데 지난 랭크매스 영상에서 사이트맵 제출할 때 다음 웹마스터 도구 인증이 안 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짚고 갈게요. 자, 랭크매스 검색 엔진 최저가를 보시고 여기 일반 설정이 있습니다.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로봇 편집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뜨시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잘하신 거예요. 근데 잘했는데 왜 난 안 되냐?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워드프레스를 하다가 대부분의 오류는 뭐다? 캐시 문제다. 캐시 때문에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플러그인을 들어가요. 플러그인을 들어가시고 이거 있죠? 이게 캐시 플러그인이에요. 얘를 활성화를 누르세요. 저는 지금 이미 활성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활성화를 하시면 오른쪽 상단 위에 랭크매스 검색 엔진 최저가 오른쪽에 이놈이 있는데 여기서 올 캐시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캐시가 지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인증을 받아보세요. 그럼 정상적으로 되실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워드프레스에서 글을 쓸 때 여기서 키워드를 잡고 내용도 잡고 이제 이미지도 넣고 여러 가지를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 먼저 키워드를 잡는 방법, 키워드를 어떻게 제가 추출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구글에다가요. 구글 검색창에 로어드라고 검색합니다. 로어드라고 검색하면 1등으로 여기 뜹니다. 이거 제가 만든 사이트. 이쁜 놈. 죄송합니다. 자,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하기 회원가입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하기를 클릭을 합니다. 로그인하기를 클릭하면 여기 간편 로그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간편 로그인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회원가입 있죠? 회원가입하기 눌러서 이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다 입력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저는 간편 로그인으로 할게요. 자,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영진님 반갑습니다. 이제
짝짝 해가지고 이거 요즘 인스타에서 미는 밈인 거 아시죠? 이거 제발 이거 넣어달라 했어요 제가 개발자분한테. 죄송합니다. 여기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녕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아니다, 헬로우로 할게요. 헬로우. 그러면은 도움될 만한 걸 찾는 중, 잠시 기지개 켜는 중, 커피 한 모금 하는 중, 최선을 다하는 중 뜨죠? 그러면은 검색량, 문서수, CPC, 광고 경쟁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색량, 월간 검색량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구글에서 한국 사람이 헬로우라고 검색을 했을 때 한 달에 몇 명을 검색했니? 한 달에 720명. 그리고 문서수, 이 헬로우라는 게 한국에서 구글에 문서수가 몇 개인지 228만 개. 그리고 CPC 448원이라 되는데 이 헬로우라는 키워드를 우리 같은 사람들 말고 이 헬로우라는 키워드를 먹고 싶은 광고주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구글한테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최소 단가가 448원이다. 헬로우라는 키워드는. 이렇게 보면은 월별 검색 트렌드라고 해서 2022년 7월달 590명 검색했고요. 720명 검색했고요. 8월달에는 720명. 이런 식으로 월별 트렌드가 나와요. 그리고 검색 결과 탑9 해가지고 이 검색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구글의 검색 결과, 그리고 검색 결과 도메인 분포, 유형별 콘텐츠 분포, 연관 검색어, 그리고 엑셀로 다운로드까지. 일단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구글에다가 헬로우라고 검색을 할게요. 그러면 228만 개 보이시고요. 이제 나무 위키 2등, 3등, 4등 이렇게 다 보이실 텐데 이게 이겁니다. 이 검색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PC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CPC는 뭐다? 이 헬로우라는 키워드를 상위 노출, 그러니까 파워링크를 입찰을 하기 위해서 최소 금액이 448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CPC가 정확하진 않아요. 구글에서도 제공하는 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얼추 이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 경쟁도가 매우 낮음으로 돼 있잖아요. 사실은 448원 아니어도 최소 입찰가를 더 낮게 해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우리가 몰라도 돼. 사실은 우리는 거 몰라도 돼. 우리는 파워링크를 달 게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찾을 때요, 키워드를 분석을 할 때 진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초반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1,000원짜리 벌리는 키워드, 1,000만원짜리 벌리는 키워드 따로 있다고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나도 몰라요. 저는 이걸 너무 잘해요. 키워드를 너무 잘 찾아요. 왜냐하면 저는 9년 동안 애드센스를 3년밖에 안 했지만 전 제휴 마케팅이라는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진짜 수십만 개를 찾고 혼자서 막 엑셀로 정리하고 별의별 생쇼를 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말해서 황금 키워드를 너무 잘 찾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한 꿀팁을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좀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게요. 자, 이 검색량이랑 문서수랑 CPC를 보실 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키워드를 찾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출이라는 키워드, 이게 요즘 강사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출, 정책자금, 보험 막 이런 키워드들이 꿀통이래요. CPC가 높다고. 맞아요. CPC가 높은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키워드는 너무 세요. 경쟁 강도가. 잘 보세요. 우리가 대출이라는 키워드를 먹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거 스폰서, 이거 이제 광고 입찰한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이 대출 키워드를 제가 한번 로워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출. 그러면 월간 검색량이 33,000건이에요. 지금 보면은 보이시죠? 그리고 최소 CPC 입찰가가 1,519원이에요. 광고 경쟁 강도 높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얘네들 이제 광고주들 있죠. 얘네들이 최소 CPC가 1,500원 이상을 내고 구글한테 광고를 맡긴 거예요. 한 번 클릭당 얘네는 1,500원씩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최소예요, 최소. 1등은 더 높을 겁니다. 엄청 높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대출 관련된 키워드 글을 쓰면요, 여러분들한테도 대출 관련된 광고, 애드센스 광고가 달려요. 그러면은 그 광고가 애초에 단가가 높잖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대출 광고를 클릭했을 때 우리한테 떨어지는 수익금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고단가 키워드는 경쟁 강도가 세다. 문서수가 4,200만 건이에요.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를? 사실 문서수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구글 알고리즘이 정말 복잡하게 돼 있어서 문서수, 검색량, CPC 단순히 이 세 개로 볼 만한 게 아니에요. DA 점수도 봐야 되고요. 진짜 볼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면은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레벨 1짜리가 레벨 10짜리 몬스터를 어떻게 잡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만 하시면 돼요. 문서수가 많은 건 일단 피하세요. 이해하셨죠? 문서수가 많은 건 피하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검색량이 많으면 검색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키워드는 레드오션이다, 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발 그런 말 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검색량이 100만 건인데 문서수가 1000건일 수도 있어요. 10,000건일 수도 있어요. 검색량은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냥 검색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문서수가 많아서 그 키워드가 레드오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검색량이 정말 높은데 문서수가 적은 것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황금 키워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사실 이런 대출 키워드 못 먹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대출 키워드를 쓰시는 분들은 잘 보세요. 3,500만 건이었어요. 소액 대출 클릭을 할게요. 277만 건으로 됐어요. 다시 한번 소액 생계비 대출 40만 건이에요. 다시 한번 후기 27만 5천 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23,000건 서브 키워드를 나눠서 써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우리 지금 4,200만 건에서 23,000건으로 갔어. 그렇다는 거는 당연히 대출이라는 키워드보다 소액 생계비 대출 입금 시간이 더 경쟁 강도가 낮다는 거겠죠. 로어드에서 검색을 해볼게요. 지금 메커니즘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검색량 문서도 CPC 영어로 뜨는데 사실 이건 검색량이 없어서 그래. 사실 진짜 얼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연관 검색어에 긴급 생계비 대출 이런 거 보이죠? 여기 그럼 얘를 이제 클릭을 하는 겁니다. 키워드를 전 이런 식으로 추출해요. 연관 검색어 같이 다 꼬리를 물어요. 그러면은 검색량이 1,900건, 문서수 29만 8천 건, CPC 842원. 그럼 이 키워드는 세다 안 세다? 사실 세다. 이거를 이제 구글에 다시 검색을 했을 때 보면은 세요. 이 키워드는. 저는 이 키워드가 센지 안 센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문서수, 그 초보자분들은 문서수를 보라 했잖아요. 저는 어디까지 보냐면요, 이런 정부 관련된 이런 진흥원이나 이런 애들이 노출이 돼 있으면 저는 그 키워드 일단 쓰지 않습니다. 못 먹어요, 웬만하면. 이게 뭔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대출 신청 방법이라고 쓸게요. 이런 것들 보면 여기 T스토리로 떠 있고 네이버 블로그로 떠 있고 T스토리로 떠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것도 문서량이 27만 9천 건이면 센 편인데 문서수 기준으로, 근데 문서수만 제가 보면 안 된다 했잖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또 하나 어떤 걸 보냐면 T스토리, 워드프레스,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떠 있는 사이트들 있죠. 이 키워드마다 정부 관련된 것만 주구장창 뜨는 게 있고 어떤 글은 T스토리만 뜨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T스토리들이 뜨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진입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100% 다 진입은 못해도. 저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추측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는 검색량, 두 번째는 문서수, 세 번째는 CPC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다? 그 키워드가 검색을 했을 때 T스토리나 워드프레스가 떠 있는 경우 나는 진입을 한다. 자, 근데 검색량 안 본다면서요, 로알라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첫 번째로 검색량을 봤는데 검색량이 10건이거나 100건이에요. 그러면 그 글을 왜 써요? 검색량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색량이 한 최소 못해도 저는 10,000건 이상일 때 쓰거든요. 사실 10,000건도 안 써요, 저는. 근데 10,000건 이상일 때. 그래서 최소 검색량을 보고요. 그리고 문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 강도가 세겠죠. 근데 반대로 문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뭐다? 유리하다. 그리고 CPC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이 많다. 이해하셨죠? 그 네 번째는 이렇게 워드프레스나 T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뜨는 키워드는 사실 진입할 수가 있다 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량이요 1,900건 전 안 써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경쟁 강도가 낮아요. 전 이거 낮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거 도전해볼 만한 키워드라 했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CPC가 높잖아요. 그러면 전 써요. 왜? 검색량은 낮긴 낮아도 한 번 클릭하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검색량이 높고 CPC가 막 100원인 키워드를 썼어요. 그러면은 걔 10번 클릭하는 거, 이 글에 키워드 한 번 클릭하는 거, 이 글에 광고 한 번 클릭하는 게 더 효율이 좋다. 이해하셨죠? 다시 돌아와서요, 저는 근데 대출 키워드나 보험 키워드 같은 거 안 씁니다. 단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지원금도 써본 적 없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키워드를 별로 안 좋아해요. 대부분이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잖아요, 사실 이 키워드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걸 쓰니까 경쟁 강도가 세.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서브로 계속 나누다 보면은 8만 건 해가지고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검색량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런 키워드들은.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거 안 써요. 40건 문서수 안 쓴다고요, 저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복습을 해드리면요, 제가 제일 좋은 거 말씀드릴게요. 제일 황금 키워드는 첫 번째는 검색량이 많은데 문서수는 적고 CPC가 높아. 그리고 T스토리나 워드프레스 글이 보여요. 이게 1등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 검색량은 높은데 문서수는 낮아. 그리고 CPC는 적어.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검색량은 낮은데 문서수도 적고 CPC는 높아.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겁니다. 키워드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제가 이거 로어드를 이 사이트를 만들었잖아요. 이 사이트가 사실 왜 좋냐면요. 자, 이제 구글 키워드 플래너를 한번 제가 가볼게요. 구글 키워드 플래너. 저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세요. 네. 로그인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저처럼 이렇게 바로 안 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도구 및 설정, 계획, 키워드 플래너. 이제 여길 들어가가지고 새 키워드 찾기 해서 여기다가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찾는 겁니다. 원래 구글 키워드 플래너는 이렇게 해요. 헬로우 해요. 그러면은 100, 10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얘는 100에서 1000 정도로 추정이 되잖아요. 근데 로어드는요 720, 100에서 1000으로 추정 안 한다고. 이게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저는 구글 키워드 플래너 쓸 때 추정을 못해. 이게 1000에서 1만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로어드에서 검색하면은 월간 검색어 1600 나오죠. 1600건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구글 키워드 플래너에서 봤을 땐 1001만이니까 로알람이 말한 대로 1만 정도 되는 거니까 써야 되겠군,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구글 잘못은 아니에요. 무료잖아요, 무료. 구글에서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날짜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 날짜를 이렇게 해서 내가 6월달, 5월달, 4월달 보려면 이렇게 일일이 봐야 돼. 근데 로어드는 뭐다? 월별 검색 트렌드 여기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 키워드 플래너는 사실 쓸 게 별거 없어요. 저는 구글 키워드 플래너 쓸 때 그냥 저는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긴급생계지원금, 대출, 대출 정보 이런 걸 쓴다고 쳐요. 이렇게 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본 다음에 이제 추출을 했습니다. 키워드를 이렇게 보고 저는 일일이 이 대출 키워드가 1만에서 10만 건 정도 예상이 되는구나 하고 바보같이 대출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얼마나 불편해, 얼마나. 그쵸? 근데 로어드 같은 경우는 뭐다? 검색량 제대로 나오지, 문서수 표시되지, CPC 나오지. CPC는 물론 여기 구글 키워드 플래너에서 나옵니다. 나와요. 근데 이 검색 결과 이 DA 점수라고 있습니다. 도메인 점수인데요. 그러니까 블로그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다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페이지 점수랑 다 만들어놨어. 근데 더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더 멀었어요, 이거. 아무튼 간에. 그래서 구글 키워드 플래너는 사실 여러분들이 로그인할 때 저처럼 이렇게 안 뜰 겁니다. 뭐 가입하고 뭐 설정하는 게 있고 웹사이트 입력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입력을 하시고 도구 및 설정에 계획, 키워드 플래너 들어가서 새 키워드 찾기, 여기서 이제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요. 그럼 이제 키워드를 조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검색량 및 예상 실적 조회하기 이런 것도 있고요. 특정 웹사이트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벤치마킹할 사이트를 이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이트가 어떤 걸 입찰했는지 막 키워드가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구글 키워드 플래너는 사실 쓸 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 저는 이제 구글 키워드 플래너 쓸 때 이 새 키워드 찾기만 썼어요. 그래서 구글 키워드 플래너를 진짜 디테일하게 다루고 싶다. 사실 그게 있나? 사실 이거 말고 뭐 쓸 게 없는데 그런 거는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 샘러시라고 있어요. 자, 샘러시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저는 실제로 여기를 쓰는 데였는데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요, 구글 키워드 플래너보다 엄청나게 좋은 기능들이 많은 키워드 분석 툴 사이트예요. 해외에 있어요, 해외.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로그인을 해볼게요. 저 여기 협찬받은 거 아니에요. 저 진짜 여기 써서 그런 거예요. 써서. 여기 보면은 결제 보시면은요, 저 진짜 실제로 다 결제했어요. 보이시죠? 229불. 229불이면요 월에 한 29만 9천 원, 30만 원에 한 달에. 한 달이에요, 한 달. 1년이 아니라. 저는 키워드 분석 때문에 한 달에 30만 원씩 주고 썼어요, 이 사이트를. 그러다가 이제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쓰다가 이제 접었는데, 이게요, 여기 요금제 보이세요? 저 때는요 프로 버전 129불짜리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생겼는데,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 단위가 아니라 한 달 기준입니다. 한 달. 129불로 사실 쓸 것도 없고요. 보통 249불 이거 써야 되는데 월에 249불, 한 달에 30만 원이 넘어가는 거 썼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 솔직히 우리가 워드프레스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키워드 조회 사이트까지 월 30만 원씩 내면서 써야 된다?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 게, 저도 워드프레스로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샘러시를 썼던 거지 초반부터 샘러시를 쓴 적이 없어요. 물론 샘러시를 알지도 못했어,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안 알려줬으니까. 구글링 하다 보니까 나왔던 데인데, 사실 얘네들이 기능이 정말 많은데 굳이 이거를 한 달에 30만 원씩 내야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게 진짜 유명한 데예요. 유명한 데인데 너무 비싸요, 진짜. 어떻게 쓰냐고. 솔직히 나조차도 부담스러운데. 그쵸? 그래서 샘러시에 있는 기능들을 제가 좀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한눈에 모든 정보를 편하게 볼 수 있게 만든 게 로어드다. 물론 기능 추가할 게 너무 많아요. 더 많이 추가해야 돼.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는데 사실 이 정도만으로 무료로 사용해도 솔직히 개꿀이다. 네, 지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로어드 사용하세요. 근데 나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샘러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데도 있다, 이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DA 점수 나오고 막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정말 좋거든요. 이게 나중에 워드프레스를 하시다 보면은 DA 점수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순간이 와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검색량, 문서수, CPC, 네 번째는 뭐다? 워드프레스가 떠있거나 티스토리가 떠있는 키워드를 먹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제일 핵심적인 겁니다. 이 네 가지가요. 나머지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것까지 일일이 배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분석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인지하고 분석을 하시고 글을 쓰다 보면 수익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막 어려운 용어 배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것저것 막 정보 다 들어오잖아요. 포기하고 싶어져. 그냥 오늘 키워드 편은 네 가지만 알면 된다고요. 그걸로도 충분히 한 달에 1,000 벌거든요. 왜? 제가 그랬으니까. 이해하셨죠? 이제 여러분들은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제목, 내용, 입력을 하고 이미지도 넣고 썸네일도 넣고 포커스 키워드 다 잡고 글 쓰고 공개하면 돼요. 제가 아까 전에 키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기 전에 키워드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키워드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롱테일, 두 번째는 숏테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롱테일 키워드는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계속 검색되는 키워드. 두 번째 숏테일 키워드는 핫이슈, 오늘 내일이면 사라지는 키워드, 아무도 검색 안 하는 키워드. 자,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세요. 롱테일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야, 대강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검색하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네이버요. 네이버가 망하지 않는 이상 네이버는 사람들이 계속 검색을 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롱테일 키워드라 한다. 이해하셨죠? 다음도 똑같겠네요. 다음도 롱테일 키워드다. 그쵸?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계속 검색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숏테일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숏테일 키워드는 뭐냐면 요즘 핫한 것들 있잖아요. 핫한 것들. 무슨 키워드가 있어요? 지금 8월 8일 기준이니까 요즘 핫한 거는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 검색을 해볼게요. 이 키워드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핫이슈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물론 초전도체가 이제 계속 뜨고 이러면 이제 핫이슈가 아니라 이제는 롱테일 키워드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보통 숏테일 키워드는 한 달도 못 가요. 키워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뉴스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핫이슈 키워드들은 뉴스에서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핫이슈 키워드거든요. 대부분이. 요즘 핫한 키워드도 많잖아요. 제가 말은 못하겠어요. 특정이 돼가지고 말은 못하겠는데 대충 썸네일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핫이슈 키워드가 뭔지. 그쵸?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달 지나면 없어질 키워드, 아무도 검색 안 할 키워드, 그게 숏테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돌아와서요, 숏테일 키워드가 좋을까요? 롱테일 키워드가 좋을까요? 당연히 롱테일 키워드가 좋겠죠. 저는 숏테일 키워드를 초반에만 쓰다가 지금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숏테일 키워드는 3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없어질 키워드, 아무도 이제 검색을 안 하는 키워드예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또 새로운 이슈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글을 쓰는 거예요. 계속. 그럼 그거는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라 디지털 노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어요. 나는 경제적 자유랑 시간적 자유를 얻고 싶은 사람인데 시간적 자유를 못 얻어. 돈 많이 벌면 뭐 하냐고. 시간적 자유를 못 얻는데. 그래서 저는 오래 걸리더라도 롱테일 키워드를 찾아서 쓰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계속 애드센스로 월에 몇 천씩 들어오고 있고요. 그게 다 롱테일 키워드 덕분이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롱테일 키워드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롱테일 키워드의 장점 첫 번째는요, 한 번 쓰면 오래 간다. 왜? 그 키워드는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검색하는 거니까. 단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면요, 진입장벽이 높다. 진입장벽이 왜 높냐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프린터 드라이버 다운로드, 사실 이 키워드가 센 건 아닌데 이 키워드를 만약에 쓴다고 칠게요. 프린터라는 거는요, 10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20년 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프린터 드라이버 다운로드를 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쟁 강도가 높은 키워드를 진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왜? 오래된 키워드니까 당연히 문서수가 높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많이 그거에 대한 글을 썼겠지.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다. 근데 물론 이것도 제가 이제 진입장벽을 뚫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뭐든지 레드오션엔 블루오션이 숨겨져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걸 빈틈이라고 합니다. 그 빈틈을 노려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숏테일 키워드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숏테일 키워드의 장점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내일 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낮다 입니다. 우리가 초전도체나 뉴스에서 막 진짜 이슈로 뜨는 것들 키워드들이 있죠. 화제성 있는 키워드들은 오늘 내일 하는 키워드들, 그러니까 오늘 올라온, 당일날에 올라온 키워드이기 때문에 검색량은 높은데 문서수가 적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아까 제가 초반에 키워드 얘기했을 때 개꿀인데?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한 달 지나면 아무도 검색 안 하는 키워드다 이거예요. 첫 번째 장점은 경쟁 강도가 낮아요. 그리고 당장 돈이 됩니다. 심지어. 그 단점은 뭐냐?
한 달 지나면은 아무도 검색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슈가 될 만한 키워드를 찾아서 또 글을 써야 된다. 계속. 이해하셨죠? 롱테일, 숏테일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롱테일 키워드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 롱테일 키워드가 제가 혹시 네이버, 다음, 구글 이런 거에 롱테일이라고 얘기해서 설마 이것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롱테일 키워드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아까 방금 예시로 프린터 드라이버 얘기했죠. 우리 프린터가 집에 없는 사람들이 있나요? 대부분 있어요. 사무실에 다 있고. 그래서 프린터 드라이버를 다운로드라는 거를 사람들이 검색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계속 검색할 거라고. 프린터가 지구에서 없어지기 전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프린터 드라이버 다운로드를 검색량으로 조회하면 40건밖에 안 나옵니다. 구글에서.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쓰면 안 된다 했죠? 쓰면 안 돼요. 검색량 40건에 문서수 76만 건에다 CPC가 0원이야. 그냥 쓰레기 키워드, 쓰레기 키워드. 이해하셨죠? 근데 프린터 드라이버 왜 얘기하냐면, 왜 얘기하냐? 너 로알람, 너 이거 프린터 드라이버 왜 얘기해? 다 이유가 있지. 프린터 드라이버 다운로드는 포괄적인 키워드잖아요. 맞죠? 우리 프린터는 다 있어도 프린터가 HP인지 앱손인지 캐논인지 어떻게 알아? 그쵸? 근데 그럼 여기 단순히 또 생각하는 거지. HP 프린터 드라이버 키워드네? 앱손도 키워드네? 캐논도 키워드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데 아직 멀었어. 더 있어. 잘 보세요. 자, 캐논 프린터 드라이버 다운로드 3,600건이요, 월간. 요즘 이제 떨어지네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추이를 쭉 보면서 요즘 이제 검색을 잘 안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로알라님 그러면 캐논 프린터 드라이버랑 HP랑 앱손만 써요? 아니지. 우리 캐논 프린터 드라이버에 모델명이 많잖아요. 자, 이 상태가 자동 완성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자동 완성이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시고 여기 연관 검색어를 보자고요. 연관 검색어. 캐논 프린터 드라이버 다운로드 3,600건 8,100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모델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 모델명 7,190건입니다. 우리가 프린터 같은 경우는요, 모델명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모델명들도 다 키워드가 아닐까요? 이런 것들이. 그쵸? 근데 9,600건이야. 쓸만하죠? 이거 솔직히 말해서 바로 먹어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얘는 검색량이 별로 안 되긴 해도, 이런 거 쓰면 안 되긴 해도, 이게 구글 말고도 빙에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네이버에도. 이렇게 요즘에 네이버가 지식 스니펫이라고 해서 웹으로 띄워줍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도 기회가 조금씩 열리고 있어요. 네이버, 구글, 빙 이런 곳에 이걸 쓰면은 먹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리고 네이버도 상대적으로 당연히 경쟁력도 낮을 수밖에 없고.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린터 드라이버를 쓸 거예요. 이 키워드를 쓸 거면 이 모델명들을 다 쓰라는 겁니다.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프린터. 인기 있는 프린터를 써야죠. 제일 잘 나가는 거. 그럼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잘 판매되는 것들이 있죠. 그걸 보는 거예요. G2910. 얘가 리뷰가 7,200건이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170건이네? 별로 안 쓰는구나. 아니지. 혹시 모르잖아. 자동 완성을 또 봐야지. 140건이네? 그럼 쓰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면 검색량이 높은 것들이 또 나옵니다. 프린터 중에. 대중적인 프린터 중에 또 나와요. 이거는 진짜 수십만 개의 예시 중에 하나를 든 것 뿐입니다. 롱테일 키워드가 프린터 드라이버만 있을 수가 없다. 더 많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롱테일 키워드는 이 정도만 할게요. 우리 드라이버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시면 롱테일 키워드가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거. 이제 숏테일 키워드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초전도테는 이제 사실은 숏테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 숏테일은 맞는데 너무 많은 이슈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원래 바로 썼어야 됐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초전도체 말고 여러분들이 숏테일을 어떤 거를 생각할 건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요즘 행운 퀴즈 같은 거 아세요? 행운 퀴즈? 이거 저는 이거 안 쓸 거라 안 할 거라서 나 이거 욕먹을 것 같은데 이쪽 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월에 2,000씩 버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은 월 2,000 버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21년도 기준이었어요. 21년도 기준 이런 키워드 쓴 사람이 월 2,000 버는 분을 제가 봤었거든요. 자, 행운 퀴즈 토스. 이게 뭐냐면요, 우리 토스나 각종 어플들에서 뭐 퀴즈 정답 같은 거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8월 7일자 15시간 전이에요. 그러니까 8월 7일이면 오늘 지금 영상 촬영한 기준이 8월 8일입니다. 8월 7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키워드가 보면요, 8월 7일 보이세요? 이게 사실은 얼마 안 된 키워드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키워드. 이제 이런 거는 진짜 개꿀통 키워드가 맞아요. 바로 생겼으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매우 낮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은 글 12,000개 쓰잖아요. 퀴즈 정답 11,977개.
저는 이거 쓸 자신이 없어서 이런 키워드 안 먹어요. 근데 사실 이 키워드도 돈이 된다고요.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꿀통 키워드 풀어드린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워드프레스 하시는 분들이 저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 같은데 전 어차피 안 쓸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토스만 있는 게 아니겠죠? 더 많을 겁니다. 뭐 캐시 슬라이드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저는 왜 키워드를 무한 증식이 가능하냐면 저 혼자서 키워드를 수십만 개를 달았던 사람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키워드를 수십만 개 다룬지 아세요? 저는 엑셀로 다 정리하고 막 이렇게 별의별 생쇼를 다 하긴 하지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방향성을 잘 잡고 똑똑하게 살라 했잖아요. 방향성을 잘 잡으면 똑똑하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방향성은 또 뭐냐면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으로도 방향성을 잘 잡은 거야. 근데 여기서 똑똑한 건 뭐냐? 벤치마킹 하자고요. 벤치마킹.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퀴즈 관련된 키워드를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요, 캐시워크 뭐 이런 것들 머릿속에 아세요? 모른다고요? 나도 몰라. 어떻게 알아? 괜찮아.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친구들 들어가서 이 친구가 이쁘게 키워드를 다 써놨어. 그럼 우리는 이 키워드를 보고 이 친구가 이걸 왜 썼을까요? 돈이 되는가 썼겠죠? 이 친구 거 보고 벤치마킹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친구가 쓴 이게 어찌됐든 보면은 다 키워드잖아요. 그럼 우리는 번거롭게 키워드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요. 키워드가 다 써져 있는 걸 보고 우리도 이 키워드를 잡고 글 내용 우리의 방식대로 해서 넣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걸 다 보셨으면 좋겠다. 나 이거 진짜 유료 강의급인데 정말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다음에는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쓰기.